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인 7월 29일에 방사청은 KF21 IF21 체계개발 종결 기념식을 개최했는데요. 그래서 드디어 공식적으로 KF21의 개발은 끝이 났고요. 양산 1호기는 올해 9월 달에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방사청장은 물론 카이 관계자,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국방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저는 이런 행사 같은 무슨 의미를 부여하는 행사보다는 실제 무엇이 개발되었는지를 따지는 결과를 더 중요시하는 사람이라 이번 행사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십 개의 언론사에서 방사청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겨와서 기사화하는 내용을 다시 여러분에게 일일이 이야기할 생각도 없고요. 42개월 동안 16,000시간의 비행을 무사고로 했다거나 하는 내용을 아마 관련 기사를 단 한 개라도 보신 분들은 어떤 언론사의 기사를 봤어도 다 똑같이 봤을 텐데요. 그게 다 방사청의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이고요. 저는 그보다는 이번 보도자료에 다시 등장한 IF21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KF21은 인도네시아를 공동개발국으로 끌어들였고,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개발비 분담금으로 1조 6천억 원을 납부하고 우리로부터 핵심 기술을 이전받아서 자체적으로 IF21이라는 독자 모델을 개발한다고 했었고, 인도네시아는 IF21을 총 48대를 도입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는 개발비 분담금을 1조 6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줄였고, 그래서 우리로부터 이전받게 되는 기술도 대폭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은 인도네시아는 아예 KF21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라이센스 생산을 하는 게 아닌 우리나라로부터 직도입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도입 수량도 48대에서 16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인도네시아의 독자 모델인 IF21은 사장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인도네시아가 KF21을 48대를 도입할 거라는 희망고문 같은 기사가 나와서 그걸 소개해보려 합니다. 이 기사는 영국의 항공 전문지인 플라이트 글로벌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플라이트 글로벌은 바로 카이의 유럽 중남미 실장을 영국 판보로 에어쇼에서 인터뷰했고 그걸 기사화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카이 실장은 초도 물량 16대 도입을 두고 인도네시아 측과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으며 최종적으로 총 주문량은 48대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아시겠지만 저는 저번 영상에서 인도네시아가 우리에게 핵심 소프트웨어와 레이더 기술을 이전해 주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인도네시아가 이런 요구를 하는 게 결론은 자신들은 앞으로 총 48대 KF21을 도입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요구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과연 정말로 인도네시아가 48대의 전투기를 도입할 것인지 자체가 의문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인도네시아는 지금 프랑스로부터 라팔 전투기를 도입하고 있고 이탈리아로부터는 M346을 도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고 또 터키로부터는 칸 전투기를 도입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국으로부터는 J-10 전투기 42대를 도입하기로 하고 지금 세부 협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과연 인도네시아가 정말로 우리 KF21을 도입할 생각이 있는 건지 의문이 들 수밖에는 없습니다. 과연 48대는 고사하고 16대라도 도입을 할 건지도 의문입니다. 솔직히 어쩌면 인도네시아가 우리가 절대로 들어줄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한 것도 KF21 도입에 대한 협상이 결렬되면 그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기 위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카이 측 관계자는 지금도 인도네시아와 세부 협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안에 계약을 체결할 거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의문이 들 수밖에는 없네요. 지금 계속해서 카이 측에서는 인도네시아가 KF21을 도입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진짜 인도네시아의 진심이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방사청에서 7월 28일에 다목적 무인 차량 사업의 한화의 아리온 스매시 채택되었다고 정식으로 통보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다목적 무인 차량 사업의 사업자가 정식으로 정해진 것이고요. 우선 이번 사업은 고작해야 500억 규모의 사업이지만 그 후속 사업으로 대략 5천억 원 규모의 사업을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그 후속 사업에도 한화는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페루에서 현지 시간으로 7월 29일 10시에 페루 현지에서 열리는 군사 퍼레이드에 우리 흑표 전차와 그리고 우리 차륜형 장갑차가 참여한다고 하네요. 우리가 보낸 건 흑표 전차 세대와 그리고 차륜형 장갑차 6대라고 하고요. 이번에 열리는 퍼레이드는 페루의 독립기념일 기념 퍼레이드라고 합니다. 아직 우리는 페루와 총괄합의서만 서명을 하고 실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번 퍼레이드 참여가 실행계약을 앞당기는 신호탄이 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번에 인도의 스텔스 통신 전자전 장비인 유니콘을 판매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은 모가미급에도 탑재된 시스템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통신과 전자전 안테나입니다. 모가미급을 보시면 통합 마스트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이 통합 마스트 맨 상단에 우뚝 서 있는 안테나가 바로 유니콘 시스템입니다. 이걸 인도에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이 안테나는 인도가 살만하다고 생각이 들고, 아직 우리는 최소한 KDDX가 실제로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런 통합 스텔스 안테나를 구현한 선박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본이 우리를 앞서는 게 사실인데요. 이 안테나는 모가미급의 모든 통신 안테나를 하나로 통합해둔 안테나이고, 모든 안테나를 하나의 안테나로 통합한 방식이라 레이더 반사 면적을 대폭 줄인 안테나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솔직히 이건 정말 우리도 탐나는 기술이고 인도가 구매할 만하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장비이네요. 그리고 이번에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 미국 정부로부터 최대 586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대략 84조 5천억 원 규모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추가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계약은 단기 계약이 아니고 2032년까지 이루어지는 계약인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기존까지는 미국 국방부는 해년마다 미사일 도입 수량을 정해서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실제로 록히드 마틴은 올해 4월에 47억 달러, 그러니까 대략 6조 8천억짜리 1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존에는 해년마다 1년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장기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이런 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미국의 미사일 부족이 너무 심각해서인데요. 지금은 다시 이란을 공격하고는 있지만 얼마 전에는 미국의 트럼프가 이란을 대대적으로 공격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다가 공격을 중단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미사일이 부족해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지금 현재 미국의 요격 미사일 보유량은 이란 전쟁 시작 전에 비해서 4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전쟁 전에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재고가 2330발 정도였는데 지금은 대략 759발에서 827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고요. 사드도 전쟁 전에는 452발이었던 게 지금은 234발에서 278발밖에는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 부족분을 전부 채우기 위해서는 2030년대 초반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계약은 말 그대로 미국 정부에서 올해는 이만큼만 미사일을 사겠다고 해서 해년마다 계약을 새로 했던 것에서 지금은 7년짜리 계약을 체결한 건 그냥 업체가 미사일을 만드는 대로 다 사드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마 당분간 미국으로부터 패트리어트를 구매한 나라들은 대부분이 제대로 미사일을 공급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미국은 동맹국에 무기를 판매할 때 FMS, 그러니까 유상군사원조로 판매를 하는데요. FMS는 무기의 공급 기간을 정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무기를 늦게 공급을 해도 지연에 따른 배상을 할 필요가 없고, 무엇보다도 미국이 자국군대 우선 배정을 요구하면 FMS 방식으로 무기를 구매하는 나라들은 무기의 공급이 대폭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향으로 아마 미국으로부터 패트리어트를 구매한 나라들은 지금보다도 더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공급을 늦게 받게 될 것이고요. 당연히 그래서 미국 업체들은 미사일의 생산량을 대폭 늘릴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아무리 미국 업체가 미사일의 공급을 늘리려고 해도 미사일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부품의 수급 문제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아마 미국 업체들이 그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부품 업체들로부터 부품을 공급받게 될 거라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관련 기사가 하나 올라왔는데요. 요즘 이런 관련 기사들이 속속 올라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무기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일종의 홍보 기사인데요. 이런 홍보 기사는 우리 부품 업체들을 소개하는 건 물론 우리 부품 업체들이 미국의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기사는 비즈로셀이라는 회사의 기사였고, 이 회사는 미사일에 들어가는 특수 배터리, 그러니까 열전지 앰플 전지를 개발해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당연하지만 미사일도 전자장비이기 때문에 미사일의 레이더 등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하고, 그래서 당연히 배터리를 탑재하는데요. 문제는 미사일은 미사일이 발사되어서 목표를 포착하고 추적할 때만 배터리가 필요하고 평소에는 그냥 장기 보관만 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평소에 보관을 할 때 배터리가 방전되어서는 안 되고 미사일이 발사될 때만 전기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열전지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바로 우리나라의 미사일들의 열전지를 납품하는 회사인데요. 보니까 이 회사의 소개 기사를 보니 이 회사는 우리나라 업체들에게 열전지를 납품하는 건 물론 인도와 터키에도 열전지를 납품하고 있다고 하고요. 인도 시장의 75%를 장악하고 있고 터키의 대표적인 방산업체인 로켓산에 열전지를 납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로 미국 업체들과 열전지 공급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미국은 중국산 부품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산이 아닌 미사일 부품을 공급받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를 찾을 수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딱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과정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이런 관련 기사가 벌써 몇 개가 올라온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방산 부품 업체들이 미국 시장 진출 직전에 일종의 홍보성 기사들을 하나둘씩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만일 이런 정보를 가지고 제가 주식 투자를 한다면 저라면 어디에 투자를 할까요? 과연 미국의 미사일 부품 공급망 참여의 혜택을 가장 크게 보는 회사는 어디일까요? 저라면 아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투자를 할 겁니다. 왜냐? 미국이 패트리어트나 사드 등의 미사일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공급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가 누차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럼 공급망 문제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품은 무엇일까요? 바로 추진체입니다. 로켓 엔진과 고체 연료. 정확히 말해서 로켓 추진체입니다. 다른 부품은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아무 회사에서나 생산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독일에서도 원래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던 회사들에서 무기의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절대로 일반 회사에서 생산할 수 없는 게 바로 추진체입니다. 당연한 게 로켓 추진체는 저번에 대전 한화공장 폭발 사고에서도 보셨겠지만 엄청나게 위험한 물건이고, 그래서 아무 곳에서나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복잡한 안전시설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정부의 허가 과정이 복잡하고 아주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로켓 추진체를 생산하고 있는 곳은 오직 하나와 그리고 소량의 시험용 추진체를 생산하는 현대로템뿐입니다. 실질적으로 아직 현대로템은 양산 공정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로켓 추진체를 대량 생산하고 있는 회사는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미사일의 생산량 증산에 있어서 공급망에서 가장 큰 병목이 되는 건 바로 로켓 추진체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전에 미국의 노스롭 그루먼에서 대레이더 미사일인 함대레이더 미사일의 지상 발사 모델을 개발하는데 그 로켓 부스터로 우리 한화의 로켓 부스터를 선택해서 공급받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아마 이런 일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미국이 미사일의 생산량을 대폭 증설을 해야 하는데 미사일 생산량 증설에 있어서 공급망을 형성하는데 가장 병목이 되는 게 로켓 부스터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에서 우리 한화를 강력하게 원할 것입니다. 저도 전 세계를 다 아는 건 아닌데 지금 대규모의 로켓 추진체 생산 능력이 있으면서도 생산량 증설이 가능한 게 아마 터키와 우리나라 정도일 겁니다. 재미있는 건 여러분도 알겠지만 그래서 지금 로켓 추진 시스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한화가 독점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시장에 현대로템이 뛰어든 것입니다. 현대로템은 전북 무주에 바로 대규모 로켓 추진체 생산 공장을 만들어서 여기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생산한다고 하는데요. 현대로템이 이런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당연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군대에 대한 공급량으로는 한화 한 회사만으로도 로켓 추진체를 충분히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이 이 시장에 뛰어들면 오히려 공급 과잉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현대로템이 이런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는 배경에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나 유럽이 미사일의 생산량을 대폭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공급망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그 중에서도 미사일 생산의 공급망에서 가장 큰 병목이 되는 건 바로 로켓 추진체이기 때문에 현대로템에서 이런 대규모 투자를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웃기는 일이 있었는데요. 무엇이냐면 이번에 방사청에서 드디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사업 설명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는 한화와 그리고 LIG와 현대로템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잘 몰라서겠지만 이 세 회사가 사업 설명회에 참석하니까 어떤 기사가 올라왔냐면 바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 사업이 3파전이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사업을 따기 위해서 세 회사가 경쟁을 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사업은 2파전입니다. 이 사업은 한화와 그리고 LIG 현대로템 연합의 2파전입니다. 아마 기자들은 LIG와 현대로템이 연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모양인데, 아무튼 그래서 드디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을 위해서 이번에 사업 설명회를 열었고, 우리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유럽 MBDA의 미티어와 마찬가지로 덕티드 램제트 방식으로 개발되게 되고, 개발 자체는 2033년까지 하고, 개발한 미사일을 실제로 시험을 해서 양산은 2036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LIG가 현대로템과 연합팀을 형성하는 이유가 바로 현대로템이 전북 무주에 대규모 로켓 추진체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기 때문이고요. 어쩌다 보니 오늘도 인도네시아 이야기를 했는데요. 문제는 인도네시아는 지금 우리 KF-21을 처음으로 구매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정말 우리나라를 간을 본다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우리를 가지고 장난을 친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 상태가 계속되니 짜증이 나네요. 이제는 정말 KF-21을 사지 않을 거면 빨리 사업을 접어줬으면 하는 생각만 들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갈수록 미국은 미사일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결론은 미국은 그래서 앞으로 미사일 생산량을 대폭 증가시켜야 하고, 사실상 솔직히 우리의 도움이 없으면 미국이 빠른 시간 안에 미사일의 생산량을 대폭 증가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가장 간단한 방법은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게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요. 그러나 만일 미국이 중국산 부품을 완전히 배제한다면 그 선택지는 별로 넓지가 않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주요 방산회사들은 이미 우리의 여러 무기 부품 생산업체들과 접촉을 시작한 상태이고, 그리고 아마 그 중심에는 한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미국이 미사일의 생산량을 대규모로 늘리려면 우리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아마 이게 전투기를 판매하거나 군함을 판매하는 것처럼 표면적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강한 인식을 심어주는 대규모 방산 수출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미국에게 판매할 부품들을 전부 합치면 어쩌면 앞으로 우리가 미국에게 군함을 판매하는 것보다도 규모가 더 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과연 미국이 미사일 생산량 증산을 위해서 우리에게서 어떤 부품을 얼마만큼 사들이게 될까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